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우, 인기 좋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의원이 될 뻔했다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뭐 촛불 현장 계속 나오셨을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 TBS TV가 지금 한 10차례 이상 방송을 했는데, 이 촛불 집회 현장에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직접 우리 시민들 만나보니까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빨리 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예, 이분들의 불안감과 또 가슴 아픔이 길게 가겠다. 예.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목숨 바쳐서 해야겠다.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저쪽에 이제 속칭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아, 예. 네. 근데 느낌에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신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저건 또 뭘까? 예? 저분들은 또 뭘까? 아하. 그다음에 왜 성조기를 같이 들고 있을까? 예. 저분들은 왜 이 혼란의 와중 속에 같이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빨리 처벌해야 될 사람들 처벌하고 물러나게 해야 될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나라 전체를 차분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18차 촛불 집회를 하면서 사실은 무척 힘든 과정이거든요. 18번에서 뭐 이제 10번 이상씩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제 평화적으로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어가지만 네. 그것도 놀라울 일이지만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 현장에서 네. 그리고 매번 보면은 이 아주 엄중하고 이 엄혹한 시기를 축제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국민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끼거든요. 세계 최고의 시민들이죠. 예. 국민은 세계 초인류의 국민들인데 정치, 예. 특히 대통령은 세계 최하류의 대통령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혼란이 왔는데 그래도 이걸 수습해가고 극복해 가는 과정들 예. 그리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극복의 열기를 표출하는 방식은 정말로 성숙하고 예.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렇죠. 라고 평가됩니다. 재미있는 방송이 김경진 의원님이 나가고 변화는 묵직해졌어요. 아니 무슨 탄핵 대상자예요? 왜 그러세요? 정봉재 의원께서 질문을 묵직하게 하니까 네. 아니 이제 김경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때도 보면 은 네. 아주 묵직하고 중요하고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촌철살인의 재밌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네. 정말 우리 시청자 국민들을 즐겁게 해줬거든요. 네. 예, 본인이 의도했던 건 아니었죠.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예. 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거나 뭘 의도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그거는 네.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사람이 머리 안 좋다 그러면 사법고시 문턱도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셀프 탈핵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정봉주 의원님을 네. 처음으로 실물로 봤거든요. 아, 네. 그전에 이제 팟캐스트만 좀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는지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잘생겼어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네. 광주에서 서정성 국민의당 후보 네, 출판 안건. 기념일 때 가서 의원님 뵀어요.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그때 제가 뵙고 이제 머리가 나빠서 또 까먹었네.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으로 갈지 네. 국민의당으로 갈지 그리고 광주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그때 네. 판단을 못 하고 계실 때 네. 서정성 이제 광주시의원 출신이죠. 네. 그분은 국민의당으로 간다고 그러고 책을 네. 썼길래 또 이제 제가 책에다가 이 추천사도 써주고 네, 네. 그래서 갔을 때 이제 그때 뵀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살이 한 6kg 좀 덜 쪘었어요. 예, 예. 살이 좀. 네. 그리고 종편에 나와서 방송하는 거 제가 많이 봤고요. 네, 예. 네, 네. 네. 이 김경진 의원님 청문회에서 정말 대활약을 해주셨어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우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은 우리 정봉주 선배도 계시지만 네. 소속 상임위가 이제 자기가 하는 본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미방위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 예. 그 미래자가 어쨌든 과학, 방송,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 이게 제가 소속된 예. 상임위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국회의원 될 때 공약이 과학기술을 융성하겠다라는 게 제 공약사항이었어요. 예. 실은 청문회라든지 또는 법사위 관련 업무는 정말로 안 하고 싶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청문위원을 서로 들어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그렇죠.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저는 과학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제가 청문회를 왜 갑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장가겠습니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그거를 아주 표준말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나는 법 그만하고 싶단게요. 더 시키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말씀이 검사 출신이 아무래도 잘할 것 같은데 네. 당 안에 젊은 검사 출신은 너하고 이용주 둘밖에 없다. 예. 네가 아무리 과학이 꿈이고 과학 발전이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서너 달만 그 생각 접고 가서 청문회를 해라. 그렇죠. 그게 국가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타이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타이르시는데 그분도 벌써 70대 중반이시잖아요. 아, 그리고 정치 한참 선배시고. 그리고 정치를 워낙 또 잘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나보다 25년 선배고 경험도 워낙 많으신 분이 그렇게 타이르듯이 말씀을 하는데 더 이상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청문회 때 제가 뭘 밝혀낸 것도 없어요. 보면 특별히 예. 딱 유일하게 제 스스로 생각해서 잘했다고 하는 것이 예. 그때 유시민 의원이 말한 그 보안 손님 있잖아요. 예. 그건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우리 방에 와서 뭘 설명할 때 그때 그걸 캐치를 해냈거든요. 보면 아하. 몰래 데리고 들락날락 하는구나 이것들이. 아하. 그리고 그때 들어보니까 그럼 이 종이를 한 장 출력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다 보내라 그랬더니 그거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못 보내냐 그랬더니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리스트를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몇 개를 이제 한 장을 딱 샘플로 이그 샘플로 예의를 해가지고 예.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게 있어요. 의료 가방 지참하고 들어가심. 어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청와대 안에 병원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병원이 있대요. 근데 의료 가방 지참하고 들어가시면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자기들도 뭐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보안 손님으로 온 사람도 신체 검사는 한대요.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까보기는 한대요. 예. 근데 청와대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데리고 와서 요새로 말하면 이영선이라든지 그렇죠. 이영선. 정호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와서 데리고 윤전추 이런 애들이 와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경호실이 그래도 잠깐 몸수색하고 물품 검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뭐 청진기 의료장비 지참 들어가심이라고 자기들도 경호실에 써놓은 거예요. 어허. 이게 물어보냐 누구냐 뭐냐 그랬더니 뭐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갔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른다 목적은 모른다. 안에서 그러나 들고 의료 가방을 갖고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아, 그래서 그거는 계략적으로 기재를 해놨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름을 왜 안 적냐? 주민번호 주소 왜 안 적냐?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 적어놔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아니 그건 적을 수가 없다. 왜? 그랬더니 청와대 대통령 측근거리에 있는 부속실에 있는 사람이 직접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건 대통령이 컨펌한 사람들이다. 얼마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대통령이 컨펌한 사람이겠냐. 자기들은 못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옛날부터 그건 보안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경우에 인정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임 그 대통령 시절 보면 보안 손님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대체로 전임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안가에서 만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를 가방 들고 들어간 케이스는 이번 현재의 박모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성이 방씨고 이름이 뭐예요? 박. 추우니까 지금 말이 안 나오네. 박모 대통령이 예.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맞냐 그랬더니 그거는 모르겠다. 예. 자기네들 대장을 다 봐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청문회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그거를 밝혀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식 청문회 자리에서 이게 이제 이 얼렁뚱땅 들락날락한 사람 세월호 7시간하고 관련해가지고 7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냐. 그렇죠. 성형수술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잖아요 보면. 네. 예. 그때 이제 그 관련해서 다른 의원이 물어봤을 때 그러면 경호실에서 이렇게 안 좋고 들어간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경호차장이 없다라는 식으로 부인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나한테 한 얘기 있지 않냐. 맞아요. 나한테 네. 분명히 내 방에서는 이거 보안 손님 있고 의료 가방 지참해서 들어가시고 이름 안 적는다고 얘기했지 않냐. 너희들 분명히 나한테는 있다고 그랬고 왜 딴 의원 질문하니까 없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청문회 현장에서. 청문회 현장에서 예. 그랬더니 그때는 어버버버가 말을 못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네. 우리 김 의원님이 네. 지금 국회의원 된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 된 지 한 8개월쯤 지나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된 건데 네. 물론 초선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여유롭게 사안에 있어서 허점을 뚫고 들어가고 이런 게 보통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생활을 한 것이 네. 실제 이번에 청문회 때 좀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되죠. 예. 도움이 그러니까 되죠. 박지원 의원이 네. 제대로 찍긴 찍었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엄격결에 차출됐는데 손 뒷걸음 치다가 주자복격이야.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전혀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작년 국감 이전부터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체위 이외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예. 그리고 저는 미방이다 보니까 이게 핸드폰 보조금 도대체 이 30만 원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 예. 그다음에 보조금도 사실은 보면은 이게 골목상권 가게들한테는 보조금 조금 주고 그다음에 하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이런 데는 세게 주고. 예. 이러거든요. 보면 이게 이러면 이게 핸드폰 가게 골목상권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원자력 연료 쓰고 난 거 사실은 지금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 마당에 그대로 핵폐 연료병들이 방치돼 있거든요. 아하. 우리 동네 영광 원자력 발전소 한 곁에도 쓰고 난 폐 연료병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예. 울진 뭐 이런데 다 똑같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맨날 원안위원장하고 그 씨름하는 게 야 너희들 도대체 이거 언제 할래? 땅 언제 파가지고 이거 한 200m 땅 파서 묻어야 될 거 아니냐? 예산 어떻게 세울래? 땅은 언제 설할래? 그 계획 10년간 우리가 세우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미친놈들 아니냐고 씨름하는 예. 게 우리 일이에요 보면. 예. 근데 갑자기 최순실이가 뭐 어떻게 하고 얘들이 뽕을 먹었느니 주사를 뭐 프로포폴을 주기적으로 맞았느니 뭐 화장실 변기를 뛰어갔느니 아니면 뭐 독일 가서 말을 탔느니 예.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머리가 지금 멍했어요. 예. 사실은 처음에. 우리 시청자분들 참 오해할 수 있는데 뽕을 먹었는지 하는 것은 원래 전남 전북에는 오디주를 뽕주라고 불러요. 뽕주.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뽕을 먹었니라고 하는 것은 뽕주라고 하는 술을 먹었니 이 뜻으로 한 거니까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오디주 좋아하시죠? 뽕주. 아, 좋아합니다. 네, 뽕을 먹었느니 할 때는 그 오디주를 얘기한 것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역시 방송의 달인이십니다. 아니, 저는 이제 특검팀 얘기를 좀 들어보기 전에 네.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나서 평가를 해보면 국회 청문회에서 뭘 밝혀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성과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온갖 의혹을 다 만들어내고 청문회는 사실은 뭐 수사권이 있습니까? 맞아요. 강제로 조사할 권이 있습니까? 이것을 국민들에게 이 정도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쇠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을 만들어내는 자리였거든요. 맞아요. 네.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런 것을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헌재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무척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개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 우리 김경진 의원님하고 우병우 수석하고 붙을 때 네. 그때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수도권 근무를 검찰 때 안 하셨잖아요. 주로 지방에 많이 계셨었죠. 아니, 수도권도 하긴 했어요. 저도 나름 잘 나가는 검사할 때가 한때 있었어요. 그러지. 저도 대검찰청에 예. 또 근무를 했고 서초동의 중앙지검에서도 근무를 했어요. 그런갑소. 네. 그런데 딱 하는데 네. 보통 검찰은 기수를 따지고 네. 또 당신이 연수원 몇 등 정도로 졸업해서 어떻게 잘 나가는 검사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 같고 기싸움에서 승패가 딱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걸 보면서 네. 김경진 의원님이 우병우 수석 앞에는 조금 살짝 기가 꺾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걸 완전히 제압하는 걸 보고 아따 물건이네. 아니 근데 그날 그게 이제 그 우병우 수석한테 누가 알려줬을까? 뭐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예.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아니면 우병우 수석이 알려줬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죠. 근데 예. 이게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모르쇠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화가 잔뜩 났었죠. 예, 그래서. 그리고 각 기관에다 자료를 내려가면 사실은 자료를 안 줘요,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청문회의 본질을 잘 지켜보니까 방금 정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뭘 밝혀낸다기보다도 이게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의혹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서 예. 국민들이 그 부분을 같이 느끼고 파악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집단지성으로 수사를 하고 진실을 찾아내 갈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청문회의 주요한 역할이더라고요. 그렇죠. 꼭 밝혀낸다기보다도. 예. 근데 그때 보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수석이 누설한 게 거의 확실해요. 예.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예. 우병우 수석이 검찰 내부에서 이게 증거라든지 이런 수사 경과 다 파악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안종무한테 알려주고 얘들이 쓰리쿠션으로 최순실이라든지 누구한테 또 알려주는 거예요, 보면. 예. 알려주는데 다 모르쇠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가장 쉽고 한눈에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문용어로 패꼬치게. 피 빡거치게. 그게 뭐냐면 반어법이에요. 독일에 가 있는 최순실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독일에서 전화를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야, 아이고 큰일 났네. 내일 큰일 났네. 걔는 왜 그랬대? 야,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단다. 사무실에 있는 태블릿 치우고 컴퓨터 부수고 책 좀 빼고 근거 빼라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한테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알려줬을까? 우병우 수석일까? 박근혜 대통령일까? 검찰총장일까? 예. 그랬더니 우병우 수석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전 국민들은 누가 봐도 우병우다. 우병우다. 아하. 또는 우병우 상층에 있는 박근혜 예. 다 한패거리가 돼서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갖고 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인식을 하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저도 한 역할 했어요. 네. 우병우 수석 출석 안 할 때 제가 국민 셀프 현상본 만들었잖아요. 잘하셨습니다. 1,500만 원 거셨죠? 예, 아니 처음에 그렇죠. 1,00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1,000만 원까지. 예, 네. 거친 돈은 1,800만 원. 네. 그 중에 이제 500만 원 안민석 의원한테 삥땅 친 겁니다. 안민석 의원 손모가지 비틀어갖고 그 1,800만 원 바로 여기 퇴진 행동에 저희가 냈습니다. 네. 예. 자, 네. 박영수 특검팀. 네.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이 과정을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기존의 11번째 특검팀이 네. 대체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네. 자기 친정인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것에 비해서 이번에 12번째 네. 특검은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를 넘겨받아서 그걸 갖고 좀 더 박근혜, 최순실 이 주의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들어가는 특검이었단 말이에요. 성격이 조금은 틀렸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요? 몰랐죠. 네, 왜 몰랐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박영수 특검 본인이 예. 특수수사의 달인이에요. 아하. 검찰 내부에서 수없이 많은 기업 수사들, 예. 그 다음에 이 권력자 수사들을 과거에 전문적으로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본인 말씀으로는 나는 더 이상 욕심이 없다. 예. 왜냐하면 검찰 대검 중수부장 하셨거든요. 고검장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고검장 고위직 다 해봤고, 그 다음에 나와서 변호사에서 밥 먹고 살 돈 벌었고, 나이도 벌써 이제 70 다 됐고. 그렇죠. 연손도 10기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난 세상 이 정도 살면 정말 잘 살았다. 더 이상 욕심 없다. 이게 나한테 주어진 소명 최대한 그냥 이렇게 마지막 삶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비우고 잘 할란다. 라는 첫째 정신 자세가 좋았고, 예.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우리 윤석열 팀장. 윤석열 팀장을 데리고 와서 예. 윤석열 팀장으로 하여금 이 특검에 나와서 실제 파견돼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직접 선발을 하도록 했어요. 아, 윤석열 팀장에게 네. 원래 팀장이란 직위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있고 특검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파견 검사들이에요. 파견 검사, 예. 근데 특별히 이번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팀장을 특검보 인선하면서 동시에 윤석열을 먼저 첫 번째로 맨 처음으로 인선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윤석열이 처음에 파견 안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가 과거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좌천이 됐기 때문에 혹여 이게 보복성 수사로 비춰질지 모른다. 그런 오해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특검 수사팀에 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이 근거 없이 비난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예. 라고 굉장히 염결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박영수 특검이 딱 한마디로 제압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네 스스로 너무 염결한 것이다. 이 사회가 이 문제가 이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차대한 문제인데 네가 나와서 그걸 수사를 안 하겠다면 도대체 누가 하겠느냐. 아하. 그 소소한 개인의 도덕률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큰 틀을 바라고 나와라. 예. 라고 박영수 특검이 설득을 하니까 윤석열 팀장이 예. 좋습니다. 저 그럼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팀장을 통해서 파견 검사를 골랐어요. 예. 네. 이제 그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예, 또 말씀하세요. 한 가지가 예. 국회에서 이번에 법을 만들 때 특검법을 만들 때 굉장히 신의 한 수를 만들어 놨어요. 신의 한 수 조항을 예.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특검의 수사는 실질적으로 파견 검사들하고 검찰에서 온 파견 수사관들이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도 특검 한 명이 특검보 4명인데 파견 검사 20명하고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 40명인데 이 검사 20명하고 파견 나온 수사관 40명, 60명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다 한 거예요. 예. 특검보까지만 해도 위에서 관리랄까 어떤 큰 틀의 지휘, 네. 흐름만 지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 이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나 수사관들은 이게 주특 야검이에요. 주간에는 특검 소속이고 야간에는 그냥 일반 검찰 소속이에요. 그러면서 수사 진행하는 것을 정보를 흘리거나 방해하고. 저녁에 이제 낮에는 열심히 조사를 하고 저녁에는 아, 총장님 있잖아요. 오늘 이런 사람을 조사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 돼. 그러니까 내일은 누구 부를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뭐 이런 것 같고요. 다 파악이 돼. 예. 근데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짓을 이 파견 나온 검사나 수사관이 이런 짓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가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의 한 조항을 딱 넣어놨어요. 만약에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누군가에게 누설을 하거나 보고를 하면 그 자체로 징역을 보낸다. 오. 라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어놨어요. 그 전엔 그게 없었나요? 그런 것들이 없었죠. 아하. 아, 아, 그래서 이번에는 네. 보통 자기 이제 그 기존의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네. 그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자기 친정을 손을 댈 수밖에 없거나 친정의 명예를 조금 흠집 낼 수 있는데 그런 걸 원천적으로 좀 막았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 논리로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예. 또 인적 음흠.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팀장이 검찰 내에서 최고의 에이스 검사들 한동훈 검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 쫙쫙 뽑아 춘천지검에 갔던 이복현 검사라든지 예. 그래서 이번에 수사가 제대로 된 겁니다. 예. 네. 근데 그래도 아쉬운 거는 네네. 사실은 좀 기간이 쫓기기도 했고 수사할 사항이나 수사할 대상이 워낙 많아서 그랬는데 예. 우병우 수사를 막판에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음흠. 아, 막판에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우병우는 너무 급하게 조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제가 덜 된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병우는 영장이 기각돼 버린 거예요. 그랬죠. 예.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를 늦게 했다 그랬는데 이제 물론 그 전에 김기춘 그다음에 조윤선 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 네. 삼성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죠. 있었겠지만 네. 사실 우병우 손을 대긴 좀 불편해서 좀 늦게 시작했던 그런 건 없었을까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우선순위는 김기춘, 조윤선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삼성과 관련된 뇌물죄 수사 이게 본령이 맞아요. 본령은 예. 맞는데 어쨌든 우병우 수사가 늦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병우를 손대면 검찰 수뇌부나 상층부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스까스까 했던 것이 예. 네. 우병우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결국은 검찰에 전화해갖고 야 너희들 수사상 어떻게 되냐 얘기 좀 해봐라. 그럼 거기서 들었던 얘기 가지고 위에 보고하고 결국은 그게 독일에 찍어 누르고 예, 못하게. 예.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보면. 아, 네. 실제로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10월 25일까지인가 있다가 퇴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예, 그 우병우 퇴임하기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최순실이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인천공항 들어올 때 최순실이 긴급 체포 안 했잖아요. 안 하고 24시간 시간을 줬죠. 24시간이나 48시간이나 48시간인가요? 그때 은행에서 돈도 찾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뭐 금고도 옮기도록 지시하고 다 했겠죠. 예. 그게 아니 근데 들어올 때 인천공항에서 핸드폰만 뺏었으면
아무리 대포폰이라고 하지만 예. 이것저것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그때 긴급 체포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25일 날까지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는데 22일 날 들어왔나요? 그랬을 거예요. 22일 날. 예.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지금 그 우병우 수석의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7월서부터 지난해 7월서부터 9월까지 검찰 관계자와 약 한 2,000통의 전화 통화를 했다. 네.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검찰청법에 보면 민정수석은 검사들하고 통화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파악할 게 있으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에게 그렇죠. 검찰총장에게만 해야 돼요. 정확히는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하고 검찰총장에게. 얘기하고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게 보고할 거리다 싶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거고 예. 보고할 거리가 안 된다 싶으면 검찰총장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은 2년짜리 임기를 확실히 못 박아놓은 거예요. 예. 정치 권력이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을 해서도 안 돼요. 검찰이 완벽하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면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돼요. 이게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정봉주도 털면 먼지 나요. 여기 있는 김경진도 털면 먼지 나요. 근데 저는 비 오는 날은 안 납니다. 우리 작가님도 털면 먼지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예. 다 먼지가 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검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통제가 안 들어가면 검찰이 조그만 먼지라도 다 털어가지고 그냥 타겟을 삼아서 털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검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하. 그 옛날 미국에서 FBI가 미국은 그 FBI가 최고잖아요. 보면 그렇죠. 후보 국장이 56년간을 FBI 국장으로 재임을 했어요. 56년간 대통령 8년씩 한다고 해도 대통령 7명을 갈아치울 동안 혼자 FBI 국장을 했어요. 예. 그게 뭐겠어요? FBI 국장을 하면서 각 대통령이 될 만한 정치 권력 실력자들의 모든 비리를 다 찾아내가지고 다 그 파일 조난 파일로 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책을 바꾸려 치면은 그렇죠.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하. 요거 좀 보실래요? 그럼 제가 꼭 이 순간 FBI 국장에서 물러나야 될까요? 그러면 계속 계시죠, 뭐 일 잘하시는데.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무서운 게 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정치 권력이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국민에 의해서 직접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을 선택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선택받은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나 아니면 대통령이 검찰이나 이 경찰이나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장치는 분명히 두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렇다 그래서 통제를 정치 권력이 멋대로 하게 되면 예.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봤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봤던 우병우가 했던 이 사태가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지들이 수사하고 싶은 것은 수사하고 세상에 지난번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볼 때 윤상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트위터 개수까지 정확히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보면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김무성 씨 그다음에 그 강릉에 있는 그 김문현 의원입니까? 예, 정문원 의원. 그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그리고 나서 찌라시 보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검찰이 아무 처벌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엉뚱하게 그 조 누구 비서관입니까? 아니 엉뚱한 사람들. 조응천. 예. 거기만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수사기관이나 이런 검찰에 대해서 장악력이 너무 세면 또 거꾸로 정치 권력이 집권을 하고 있는 정치 권력이 사정하고 싶은 대상만 사정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간 접합점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사람이 중간에서 자기 삶의 명예를 가지고 적당하게 정치 권력의 외압은 끊고 대신 수사를 할 부분은 정확히 수사를 하되 다만 정치적인 책임은 나중에 검찰 인사를 가지고 지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건데 예. 실은 검사들이 그런 어떤 제도의 큰 취지는 모르고 예. 그냥 출세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전화하면 아 형님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요. 이거 최순실 씨 요건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아하. 자, 이제 특검이 기한이 끝났고 자, 검찰로 넘기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저희는 불구속 기소를 할 거로 봤는데 네.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고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예.
우병우 수석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예. 우병우 수석의 개인 수임료 누락 사건까지도 검찰이 좀 엄밀히 수사를 하겠다. 예. 이거는 뭐냐면 정강 그러니까 처갓집 회사인 정강의 개인 비리 문제도 해서 우병우 수석을 결국은 한번 구속을 한번 치겠다. 이런 행간의 뜻이 읽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병우 수석 넘긴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특검이 불구속 기소를 해버리면 예. 사실은 검찰에서 추가 수사해서 영장을 치기가 동력이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검찰한테 정말 뜨거운 감자를 돌려준 거예요. 니들 스스로 어떻게 내부 사정을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예. 니 한번 잘해봐라. 네, 두고 예. 봐야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예. 특히 현재의 검찰 인력 구성으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동력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으로 계신 김수남 총장 그분도 이제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역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겠다라고 했던 대구 고검장 윤곽근 고검장도 그렇죠. 결국은 우병우 수석과 동기 친구 관계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 지검의 차장검사들 또 진짜 수사의 실무 핵심인 부장검사들 예.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라든지 이 핵심들 있잖아요. 예. 그건 우병우 수석의 그윽한 눈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 라인이었다. 네.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부장검사 진급할 때 적절하게 영향력도 행사했을 것이다. 그윽한 사랑의 메시지가 오고 갔던 사이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검찰이 나쁘네요. 나쁜 아니, 거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볼 순 없죠. 검찰이 왜냐면- 나쁘다기보다도 네. 인간은 어차피 이욕적인 동물이에요. 예. 출세와 돈을 위해서 살기 마련인데 문제는 그 정도 벼슬에 가 있는 사람이라면 네. 사실은 우리가 옛날 선비정신 있잖아요. 남산골에 살던 그 딸깍거리 선비정신들. 그 조선시대에 우리 가난하지만 내가 이 벼슬을 하고 있으면 이 명예로 살아간다.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없는 거예요. 좋은 날에 알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검사가 2,000명이에요. 네. 2,000명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12시까지 밤새워서 일하는 검사들이 아주 이렇게 정의로운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 5%도 채 되지 않는 그러니까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정치 검사들이 검찰 전체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검찰 전체가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어떤 검찰 출신의 김경진 의원님 같은 경우도 네. 한때 잘 나갔었잖아요. 잠시 잘 나갔죠. 그래서 검찰 조직 전체를 그렇게 나쁘다고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하죠. 그럼요. 예. 이제 전체가 어떤 조직이든 전체가 나쁠 수는 없죠. 근데 예. 어쨌든 꼭대기에 있는 예. 사람들이 좀 나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의 그윽한 사랑을 받은 네. 예, 그분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특검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뇌물 사건 피의자로 이제 입건이 됐는데 어떻게 보고 그 계시나요? 의미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그 전에 그러니까 특검이 종결되기 한 2, 3일 전에는 조건부 기소중지. 기소중지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되면은 대통령직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체포될 수밖에 없는 기소중지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입건만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일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 조건부 기소중지를 해도 예. 딱 수사를 재개하려고 마음 먹으면 나 재개하겠다고 도장 팍 찍고 선언하는 순간 수사 재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의자로 입건을 해놓고 조건부 기소중지를 안 한 안 하면, 상태는 계속해서 잠정적으로 수사 대상이다. 아하. 계속 잠정적인 수사 상태다. 예.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조건부 기소중지를 해놓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조건부 기소중지 결정문에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쓰는 거는 판결문이고 검사가 쓰는 것은 결정문이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조건부 기소중지 결정문에 박근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이거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예. 요 피의 사실로 입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예. 가령 뇌물죄로 입건하게 된 이유는 가령 최순실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재용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안종범의 수첩 몇 쪽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 기재가 있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하기에 합리적인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한다. 예. 이렇게 써놔요 보면. 아하. 근데 피의자로 그냥 입건하기만 하고 수사를 계속할 때는 그 내용을 굳이 안 써도 돼요. 그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거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조건부 기소 중지되게 되면 요쪽 예를 들어 요 정도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좀 주어지는 거고 네. 입건만 하게 되면 앞으로 검찰에게 무궁무진하게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하지 않았냐, 네. 대면 조사도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걸 넘겨받아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부터 무한히 좀 수사를 해봐라. 네. 오히려 검찰로서는 좀 좋게 넘겨받은 거네요, 그러면은.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조건부 기소 중지가 됐다고 그래서 예. 검찰이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더 수사를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양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대통령직을 나갈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느냐? 예. 아니면 그냥 잠정적으로 수사 상태로 계속 놔두느냐?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검찰이 의지를 갖게 되면 조건부 기소 중지가 됐든 네. 혹은 그냥 단지 피의자로 입건이 됐든 예.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수사를 해나갈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1가지 혐의예요. 네. 아따, 맞네. 아따, 맞네. 근데 그 헌재 마지막 날 본인 자소서 쓰신 거 있잖아요. 예. 보다가 좀 웃음 나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그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어갖고 네. 충격이 없던데 충격이- 역시 마지막에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분이 확신범인지 아니면 선천성 인식 판단 결핍증에 걸렸는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그 252조 네. 대독은 이중환 변호사가 했는데 네. 쓰긴 누가 썼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 어쨌든 대통령 문장 구사 능력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된단 말이에요. 어? 예. 그거 누가 썼을까요, 이거는? 글쎄요, 저도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썼을까? 그게 누가 썼을까요? 네, 이 박근혜 정권에서 또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도 좀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법꾸라지? 법꾸라지. 예. 그거 김기춘. 네. 예. 그게 박지원 대표가 만들어낸 조어거든요. 예. 법미꾸라지. 정말 단어 조어 능력이 뛰어나세요. 보면. 탁월하시죠? 탁월하세요. 예. 법꾸라지. 예. 네. 하여간 미끌미끌하고 예. 거기 청문회 때 다 보셨잖아요. 보면 뭐라고 물어봐도 피해가고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 박영선 의원 2008년도 경선할 때 그 동영상 사진 보여주면서 맨 앞줄에 김기춘 씨 그때 검증 대책반으로 있었잖아요. 보면 예. 그러면서 그 최순실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을 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동영상에 찍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박영선 의원이 질문하니까 그때 김기춘 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저 영상을 보니 내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말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예. 그것도 우리 시민들 이른바 주갤러 사이트에서 찾아낸 거거든요. 찾아내니까.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네. 네네. 여기서 이제 조금 궁금한 게, 네. 자, 우리 시민들 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 같은 이제 법무부 출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미 이렇게 기소를 해버리면, 네. 이건 별 노력하지 않아도 네. 다 유죄 판결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부터가 전쟁 아닙니까?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뭐라 그랬냐면 네. 통상적인 예는 없었지만 네. 기소 중지 즉 재판을 위해서 네. 파견 검사 한 반 정도는 좀 남겨줘라. 네. 재판을 해야 네. 되니까 그리고 네. 워낙 뛰어난 검사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법무부가 관리를 깨고 한 8명쯤 남겨놓기로 네. 결정했을 겁니다. 결정됐는데 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또 깨알같이 국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예, 하세요. 특검법을 잘 만들었어요. 예. 특검의 직무 범위 중에 공소 유지까지 넣어놨어요. 그렇죠. 공소 유지를 재판을 특검에 하겠다 이런 예, 얘기죠. 예. 특검이 반드시 공소 유지를 하도록 특검의 직무 범위를 넣어놓고 예. 그래서 이런 직무 범위에 속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 검사를 특검이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파견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예.
해당 기관장은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리고 이 특검이 공소 유지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부의 예비비에서 경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깨알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특검이 요구하는 10명이 될지 8명이 될지 아마 법무부는 아마 대체로 8명 얘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재판을 할 것이다. 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지금 그 저희 화면을 봤더니 육사 동문 모임 플래카드를 들고 가요. 네. 저기 육사 동문 모임, 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육사 동문 모임. 네. 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죠. 육사에서 방해했던 분들은 아니겠죠.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네. 요 3부 시작되기 전에 화장실 갔거든요. 네. 근데 화장실이 준비가 안 돼갖고 경찰들이 쓰는, 의경들이 쓰는 화장실 갔더니 의경들이 노래 불러요. 흥얼거리면서. 네.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박근혜를 타는 거라.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다 저를 딱 보더니 민간인이 들어왔으니까, 오줌 말이요. 그렇게 해서 못하고. 아니, 제가 깨알 같은 진실을 말씀드리면 아,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모자 푹 눌러쓰고 예. 촛불 시위 나오신 검사님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애들 손잡고. 아, 양심적인. 그리고 그 모 재벌 그룹의 무슨 이사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사모님 손잡고 나오신대요. 예. 저는 그 안민석 의원이 미워요. 재벌들 중에서 촛불 나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승철 부회장이 손 들었거든요. 당신은 그럼, 재벌. 나가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 재벌 아니잖아. 사람이 이렇게 모질게 살아요. 거의 좀 친하게 지내, 안민석 의원하고요. 아이, 무서워요. 아, 요번에 청문회 할 때 예. 네. 민주당 의원들 무섭더라고요. 아, 안민석, 박영선 어찌나 혼을 내대든지. 예. 안민석 의원은 제 나와바랍니다. 예. 예. 아니 이게 어쨌든 그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증인 협상을 하잖아요, 보면. 예. 네. 그러면 야당 의원들 이렇게 증인 이제 야당 의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같이 팀플레이 하려고 이제 모여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해서 모이는데 아이씨, 민주당 의원님들 증인 합의가 잘 안 돼요. 증인 합의가 안 되면 네. 지나가다가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이 김관사, 김의원 이리 와봐. 아씨, 내가 민주당 의원이냐고요. 내가 국민의당 의원이지. 민주당 간사 따로 있거든요. 예. 자기네들 내부에서 합의 안 되면 저를 불러요. 그래 저를 혼내요. 왜죠? 야 김관사, 그거 왜 안 네. 되는 거야? 아니 선배님 내부에서 하시지 왜 나를? 나 미치겠어. 예. 나중에는 안민석, 박영선 피해서 도망 다니라고. 예. 자, 이제 특검이 끝나서 네. 한교안 대행이 연장 안 해줬고 끝나서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이 수사를 잘하라고 경고할 겸 네. 그리고 또 이번 특검 보면서 이번 특검처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새 특검법에 대해서도 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정석인 의장이 이건 예. 첫째는 용기를 내셔야 될 부분이에요. 직권상정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직권상정 해야 돼요. 예. 지난번에 작년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했잖아요, 정의화 의장. 그렇죠. 아니, 뭐 해외에서 테러 상시 있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서 직권상정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맨날 느끼는 게 뭐냐면 보수 세력들 집권할 때는 지들 멋대로 하거든요, 보면. 그러죠. 근데 이 자유민주 세력은 정말로 법을 너무 잘 지켜요. 예. 하여간 정세균 의장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 안 해주면 법사위 루트를 통해 가야 와야 되잖아요. 그럼 권성동 위원장이 내야 되잖아요. 권성동이 거기도 법사위 직권상정하면 상정하면 돼요. 근데 법사위는 지금까지 전부 사당 간사들 100% 만장일치로 합의 안 되면 거기도 법사위 직권상정을 안 해왔대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좋은 관행이에요. 그게 상당히 좋은 관행인데 이 건으로 보면 정말로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사위에서 그 야사당이 합의를 해도 네. 이른바 이제 자유한국당의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네. 내년에 흙이 들어가도 이 특검법 개정안 상정 못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얼른 흙을 살짝 뿌리고 사진 딱 찍어갖고 올리면 되잖아요. 인증샷으로. 아니 그래서 예. 권성동 의원 강릉이잖아요. 예. 김진태 춘천이잖아요. 예. 제가 맨날 방송 나가서 하는 얘기가
강원도의 힘이 필요하다. 예. 정확히는 강원도민들의 힘이 필요해요. 여기 오신 분들 강원도 지역 주민들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미치겠어.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선관위에서 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갖고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로 끝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 그 선관위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심각한 사항인데 갖고 재정 신청을 해갖고 네. 법원에서,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기소했죠.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기소가 되면 네. 법사위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 네. 이건 법사위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죠.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나가면 그럼 나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나가라고 해야죠. 근데 자유 무슨 당인가 안 내보내고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있는 이 특정 집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어찌했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탄핵이 된다면요. 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탄핵이 된다면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적폐 청산을 하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할지, 혹은 이제 아니, 적폐란 용어 쓰지 마시고요. 네, 범죄가 있으면 분명히 찾아내서 처벌할 거 처벌해야 되고요. 네. 바꿀게. 범죄 처벌. 범죄 처벌. 예, 범죄 처벌을 먼저 네. 할 건지, 네. 그걸 살짝 덮어두고 연정을 할 건지.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연정은 연정대로 하고. 예. 네. 아니 그게 왜냐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예. 전 대표가 전 대표, 네, 지금 국회에서 180석 안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법 통과 안 국회 되잖아요. 선진화법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당 해봐야 지금 162석인가 3석인가 해요. 예. 정의당 모시기까지 하면은 무소속까지 하면 170석 정도 될 거예요. 10개 부족해요. 아, 그 바른정당이 필요하다. 바른정당 같이 안 하면 안 돼요.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김 의원님 판단은 이거네. 자, 연정하자고 살살살살 이렇게 낚어요. 연정은 연정이고 예. 범죄는 범죄대로 분명히 밝혀서 처벌해야 돼요. 연정하자 그러면 싹 우리 집에 들어와라 같이 하자 그러다가 네. 너는 범죄자니까 일단 좀 나가. 그리고 다 처벌을 해버려. 아니 그러자는 건가요? 그거는 범죄 처벌은 예. 정치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 경찰이 하는 거예요. 예. 검찰, 경찰, 감사원도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준독립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대통령 권력에 기가 눌려가지고 똑바로 제대로 감사 못한 거 아니에요. 예. 4대강 감사가 그랬고 저는 제대로 했습니다.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감사원 너희들 똑바로 일해. 예. 정치 권력 대통령 신경 안 쓸 테니까 똑바로 감사해. 예. 검찰, 경찰 너희들 과거 범죄자를 철저하게 밝혀내서 처벌해. 하면 예.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연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연정은 연정이고, 연정은 연정이고 그럼, 예. 정치 우리가 가령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낸다. 예. 그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게 범죄 수사는 정치 권력이 이게 관여할 문제나 연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예. 그거 제가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했네요. 범죄자 연정 그런 거 아닌가요? 범죄자는 범죄자대로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했어요? 네, 이상했어요. 마지막에 개그 날렸는데 빵. 폭망.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의원님께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일단 촛불 집회 저도 한 5번쯤 여기 광화문 나왔고 지역에서 또 한 4-5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느끼는 게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에 대해서 예.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어쨌든 이 어려움 극복하고 나아가면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 최고의 국가로 거듭나지 않을까. 세계 예. 최고 정신국가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미방위 소속이니까 과학기술 융성을 위해서 국회의원 4년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앞으로 또 스튜디오에 계속 출연해 주실 거라고요. 예.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우리 스튜디오 나올 때 이제 걸어서 오지 않고 스카 요정이니까 날라올 거예요. 죽으란 소리구만요. 3.1절 특집, 3.1절 98주년입니다. 네. 주기가 아니고 98주년이고요. 저희는 오늘 3.1절 특집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특검 전문 방송, 그 다음에 탄핵 전문 방송,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고요. 3월 4일은 저희는 현장에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다시 방송을 통해서 안내 말씀드리고요. 비오는 현장을 지켜주신 촛불시민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이고 여러분들이 국가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입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 촛불시민과 함께한 TBS 특집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